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또 이렇게 생방송인데요. 녹화하고 생방송하고 좀 다른 거는 생방송은 긴장된다. 예. 약간 긴장은 돼요. 예. 네네. 저는 에어탁의 대표 조정이라고 하고요. 예, 여기 옆에 계신 분은 현재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부럽긴 해요. 저보다 다른 거 부른 게 아니라 나이가. 몸도 좋아요. 예. 그래서 전 여기는 우통 깎고 저는 우위에서 예, 여기는 이제 저희가 홍보 마케팅 하는 이제 저희 마케팅 사무실이고요. 반갑습니다. 무작정님 제주예요? 제주. 야, 그럼 제주가 좋으시네요. 예, 제주에서 어떻게 예, 여기까지 이게 그냥 농담이고요. 예, 반갑습니다, 제 무작정님. 오늘 주제는 뭐 이게 청소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제가 이제 청소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 경험했던 거, 또 실패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같이 이렇게 함께 좀 얘기하고. 또 청소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렇게 좀 막막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으시고, 청소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청소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간단한 것 같은데 청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좀 막막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랬으니까 그때는 그냥 청소 그냥 걸레갖고 청소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당을 다녀봤었어요. 다녀보니까 진짜 청소가 힘들더라고요. 청소가 많이 힘들었고, 야, 이걸 일만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일을 또 따서 이걸 해야 되냐.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청소는 어쨌든 그냥 무작정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일을 어떻게 받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창업을 결심하고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소개 안 했네요? 저만 혼자 떠들고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예,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강동구에 살고 있는 노이찬이라고 합니다. 청소 창업을 하게 됐거든요. 네. 처음에는 에어컨하고 네. 세탁기를 먼저 배우고요. 네. 근데 이걸 해보니까 비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겨울에는 에어컨 일도 없고 세탁기 일도 그렇다고 많지도 않고, 그래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유튜브를 좀 봤어요. 근데 에어탁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입주 청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메리트가 있고 이거 해보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어탁에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주 청소를 문의를 드려서 강의를 듣고 현장 가서 또 실습도 해보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입주 청소 돈이 안 된다. 방법을 몰라서 돈이 안 되는 거죠. 네.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라는 게 재미있습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이게 청소업을 이렇게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집을 깨끗하게 해주고 나면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해주고 마음이 너무 좋은 그분들은 거의 청소업을 하셔야 돼요. 네. 천직인 것 같아요. 지금 교육을 이제 다른 데서도 받고 이제 저희한테도 받았잖아요. 교육 받고 나서 일은 좀 어떻게 좀 괜찮으신지? 네, 지금 강사님이 일을 좀 많이 몰아주시고 계시는데 아직 지금 준비를 못 하고 있어요. 몰아줘요? 네네. 계속 어플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소개도 시켜주시고, 따로 또 에어탁에서 이제 입시 청소, 이사 청소도 더 오다도 주시고 하는데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 공부를 준비를 아직 다 못 해가지고 다음 주서부터는 좀 시작을 해볼까. 그래요 지금. 네네. 그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청소 교육 받고 이렇게 교육들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으면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걸 다 사요. 네, 맞아요. 저도 이게 내 거가 될 때 사는 거예요. 기계를 사도 된다 그때 투자하는 거고. 없으면 저희한테 대여 받아가지고 가면 돼요. 저희 교육생인데. 그래서 이제 김용호 강사님이 아마 제가 일주일 동안 따라다녔는데 너무 철저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청소하시다가도 짬을 내서 따로 불러서 또 멘토링도 해주시고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사람하고 응대를 해야 되는지 일주일 동안 배우면서 계속 그런 거를 많이 듣고 또 배운 것 같아요. 이제는 보니까 조금 많이 됐어요. 뭐 댓글이 들어와서 보는데 입주 청소 작업하실 때 어떤 장비들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입주 청소할 때 어떤 장비 쓰세요?
스키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걸레, 네네. 그다음에 수세미 같은 거, 또 천연세제, 천연세제. 예, 천연세제하고 친환경 세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네. 친환경 세제.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청소할 때 어떤 장비 쓰냐고 이렇게 궁금해 하셨는데, 청소 장비는 가장 쉽게 쓰는 게 이제 청소기.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이제 구축 같은 경우는 생활대가 많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거는 기름때 쓰는 데는 기름때에 맞는 약품을 쓰고요. 중요한 건 약품을 쓸 때는 약품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쓰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짚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짚고 넘어가고, 청소는 결국에는 장비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퀄리티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입주 청소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밀대, 걸레도 여러 가지를 네네. 이렇게 같이 해야 돼요. 그냥 똑같은 걸 쓰는 게 아니고 막걸레가 있고 유리걸레가 있고. 네. 예. 그 쓰는 게 왜 그렇게 다르냐면, 막걸레는 말 그대로 이게 창틀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이제 흙 같은 먼지들이 있어요. 그걸 1차적으로 빼내고, 유리 같은 경우는 흙 묻은 걸로 닦으면 안 되고, 걔가 물기가 있으면 잔사가 이렇게 쭉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스키지로 당기고 네. 그 막 끝부분만 마른 걸레라 가지고 네네. 물기 남은 것만 딱 치면 되는데, 유리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외창이 있고 내창이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파티션이 있어요. 유리 파티션. 네. 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양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목욕하면서 튀는 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름때 있고요. 그래서 유리 잘 안 나가는 경우가 네. 유리의 파티션에서 그 물때가 잘 안 나가는 네. 거예요. 네. 그 개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씁니다. 입주 청소 장비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예, 창업한 지 2주 정도 되신 분이네요. 예. 유튜브 영상 보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고요. 10평 정도의 바닥 왁스 코팅을 하게 되면 견적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이렇게 하셨어요. 왁스로만 그냥 들어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20평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평당 10,000원, 8,000원 뭐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10평 정도 같으면 입주 청소 들어가셨을 때 해주는 거라면 조금 단가를 내려받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요거 단독으로 간다 그러면 본인 인건비 한번 계산하시고 약품비 계산해 보시면 한 15 정도면 10에서 15 정도 받으시면 작업은 끝날 거예요. 10평이면 굉장히 작은 평수거든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기준점이라는 게, 청소라는 게 이제 가는 거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 되고, 입주 청소했을 때는 청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로 왁스를 발라주는 거기 때문에 걔는 가격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예, 뭐 10평이라 그러면 저 같으면 한 7만 원 정도만 해도 그래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뭐 저희도 이제 청소 교육을 하지만, 청소 특히 이렇게 시즌이 있는 교육들은 4월 달부터 이제 에어컨 시즌이 되거든요. 3월 달에 교육 받으시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늘 그 얘기 하거든요. 4월 달에 시즌이 되는 거는 겨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월, 12월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받고 그때서 이제 바로 현장을 투입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회 적응하는 거랑 똑같아요. 얘도 교육을 받으면 내 집부터 먼저 청소를 해보는 거예요. 에어컨 뜯고, 그 다음에 가족들, 지인들 집 가서 서비스로 누나 거 고장 났으면 누나 내가 새 거 사줄게. 그러면 누나가 됐다 이러지, 사줘라 이런 누나는 가끔 있더라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다니시다 보면 사진도 찍고, 그게 뭐냐면 내 블로그를 키우기 위한, 그렇게 해가지고 1월, 2월, 3월 달 돼야 일이 이제 4월 달부터 들어와요. 블로그로도 들어오고 소개로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스탠바이가 됐을 때 4월 달에 내가 자신 있게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복도를 청소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온도가 딱 떨어지잖아요. 네네. 영하로. 네.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얘가 물이 있으면 얼어요. 2층서부터 걸레를 딱 대면 바닥이 벌써 이렇게 딱 어는 게 딱 느껴집니다. 네. 어는 게 느껴요. 그러면 2층서부터는 걸레를 물걸레 쓰면 안 돼요. 예, 바닥 세정제를 쓴 걸레를 그렇죠. 쓰면 안 되고, 그렇죠. 걔는 마른 걸레, 건걸레 있죠? 그렇죠. 건걸레를 해서 이제 그래도 1층에서 2층이 사람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이제 얼지 않는 세제라든지 네. 이렇게 해서 물을 갖고 다니면서 바닥에 뿌려서 닦아내요. 1층에서부터 2층은 문이 열리면서 바람이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아주 영하로 내려가는 그때는 바닥이 얼기 때문에 바닥걸레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되고 차에다 그냥 걸레 싣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땡땡 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도 이렇게 머니까 네. 아이스박스 있어요. 아니면 아이스박스 사시는 거 비싸시면 스티로폼에다가 걸레를 뜨거운 물 해가지고 꽉 넣고 한 20-30% 하면 거기서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와, 네. 그 팁인데요. 그렇죠. 좋은 팁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넣어두면 네. 그걸로 따뜻한 물을 계속 유지가 되니까 예, 그 현장에서 좋아요. 그렇게 쓸 수 있죠. 예. 에어컨 청소는 배우시고 지금 또 현업을 했었잖아요. 네네. 에어컨 청소하면서 이제 본인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도 있고 빨리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노하우는 잘하는. 아직 뭐 크게 노하우는 아니었고요. 디테일하게 하고 저희는 이제 보양 비닐을 좀 많이 쳐요. 보양 비닐을. 왜냐면 곰팡이 있고 포자가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기 있는 집은 더 많이 치거든요. 저희가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식탁, 뭐 주변에 그쪽 부분에 많이 보양을 하고 그 보양 비닐을 그 하나에 뭐 2,500원 그렇게 하는데요. 그거 뭐 안 아끼고 다 하나 거의 한 집에 들어가면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양 같은 거 많이 하고 그 저희가 또 UV 살균기라고 또 UV 있거든요. 살균기. 다 분해하고 나서 청소 고압 세척 하잖아요. 네. 하면 바로 저희는 좀 말린 다음에 UV 네. 살균기로 수도까지 싹 해서 포도 상고기 제 블로그에 보면 네. 다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시공했던 사진이랑 네. 제가 UV 살균 소독했던 거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제 말에 책임을 집니다. 그럼 장비들 꽤 많겠네요. 네, 장비를 저는 좀 남들보다는 좀 많이 가지고 다니고. 네. 청소에 대한 이 문의들이 많이 계셨었고 청소를 하려면 청소 비용이 얼마냐, 교육비가 얼마냐, 그 다음에 창업비가 얼마냐,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 계단 청소도 사실은 본인 차가 있으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걸레 사고 이런 것들 갖고 이렇게 작은 비용으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차 가지고 계시면 에어컨도 이제 장비 사고 이렇게 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안팎으로 좋은 장비 쓴다면 조금 이제 또 더 올라가겠지만 예, 최저로 잡으면 그 정도면 시작을 하긴 하더라고요. 늦은 시간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수고하시는데 또 들어오시고 나가지는 마세요. 나가면 제가 쫓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어요. 청소하는 방법이. 저희 이렇게 실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60대가 다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분들도 뭐 딱 하시는 거 보면 이게 힘으로 하는 건 아니구나. 기술이 있구나. 방법이 있구나. 그 방법을 알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힘은 안 들지 않습니다. 네네.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힘은 들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또 퀄리티를 내고 청소를 하느냐는 거죠. 뭐든지 자기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든지 이걸 좋아해서 막 그만하세요 해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잘 됩니다. 내가 하는 걸 좋아해야 되지. 오늘 얼마 벌었어? 그럼 얼마 안 벌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이 재미가 없어요.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이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청소를 해달라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끝나고 가면 7시에 끝나고 해서 거기 가면 7시 반이다. 그래도 와달라는데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 가겠다고 하고 8시에서 3시서 가서 빨리 하고 이제 오려고 10시쯤 끝났습니다. 10시. 그래서 밑에까지 원룸이니까 청소 끝나고 났는데 한 2업체가 이미 거기를 청소하고 갔대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청소가 이제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근데 저희도 가서 보니까 화장실 유리나 이런 게 이제 오래되니까 물때 때문에 지워져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약품을 깨끗하게 작업해주고 칼로 해서 어쨌든 디테일하게 다 잡아드렸어요. 만족해 하시고 짐을 꺼내놓으셔. 2분 여자 2분이셨거든요. 집에 방에 있던 거를 다 꺼내놓으셨던 거예요. 2분이. 끝나고 가야 되는데 짐이 여자분들이 넣기는 좀 많아서 그것도 다 넣어드리고 갔어요. 그 금액은 에어타 구독자니까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하고 금액을 빼드렸어요. 10%를.
근데 돈은 더 보냈어요. 근데 어머님한테 통화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더 보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종서라는 게 결국에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구나. 팀원은 몇 명이 몇 명이 가는 게 맞는지 그렇게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제 평당으로 따진다 그러면 32평 정도면 방이 한 3개 정도 되고요. 3개 정도 되면 한 방에 한 분씩 들어간다고 하면 3명 정도 팀원이 돼야 되고, 이게 오전에 하고 또 오후에 한다 그러면 그 평수에 맞게끔 인원을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0평까지는 둘이서 작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30평은 둘 분이 하시기는 조금 범위가 있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소모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더 들어가서 두 집을, 그러니까 오전 한 집, 오후 한 집 이렇게 하면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받을 때 교육받을 때 제가 이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이 추가 오다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입주청소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 입주청소 가서 청소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따로 부가로 나올 수 있는 추가 오다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에어컨도 나오고 뭐 실리콘 시공도 나오고 줄눈 시공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오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일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추가로 또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제조사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어쨌든 현업에 하는 저희들은 지금 드럼 세탁기도 보니까 아웃큐브, 인큐브가 있는데 걔를 아예 본드를 딱 붙여버려서 요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분해해가지고 세척을 하는데 본드를 붙이면 걔를 띄면 이제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얘는 그러면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교체밖에 없는 거예요. 드럼 세탁기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통을 다 교체한다는 건 제조사에서 조금 고려해서 그거는 다시 그런 제품에 대한 거는 정말 싸게 이 부속을 싸게 제공할 수 있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 통 갈고 뭐 하면 한 5만 원이다 그러면 그 비용을 할 수 있지만 청소 비용하고 따진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고객한테 그걸 다 물라고 하면 이건 고객에 대한 어떤 이렇게 제조사에서 너무 이렇게 좀 부당하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조사에서도 좀 생각해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죠? 네네, 좋은 생각. 저는 드럼은 안 해요. 저한테 드럼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 이 사장님 잘하세요. 노 사장님, 우리 사장님 그 블로그 저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드럼 세탁기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안 해요. 못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번에 교육하는 교육생이 있는데 그분이 저도 이제 계단 청소를 하거든요. 전기 청소를. 근데 젊은 저 청년인데 이분은 하루에 30개를 혼자서 계단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남양주 쪽에서. 그래서 30개? 제가 16개 하거든요. 12시간 걸려요, 하루 종일. 12시간 걸리는데 저랑 시간은 비슷한데 30개가 돼요. 내가 가서 저분한테 배워야 되겠다 해서 다음에는 이분을 좀 모시고 한번 저희가 좀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30개를 어떻게 하는지. 네, 오늘 이렇게 어떠셨어요? 처음 방송인데. 처음 하는 건데요. 다들 처음이에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또 들어오셔서 글도 남겨주시고 또 인사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그때 시작하고 또 시간을 맞춰서 끝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또 채널 이렇게 애청해 주시고 특별히 에어탑 사랑해 주신 여러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요. 여름은 더운 날씨지만 또 여름에 주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있잖아요. 올해는 수영장도 좀 저희도 갔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벗고 수영하고. 그런 때가 언제였었나 지금 참 되게 많이 아련해요. 그죠? 작년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올해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건 영원한 건 아니니까 올해는 꼭 마스크를 벗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